결국 가공된 설탕은 암세포를 증식시키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아침에 암이 생기는 게 아니죠. 큰 질병이 오기 전에 몸은 반드시 반건강 상태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지는 정도가 반건강 상태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픈다든지, 최근에 살이 찐다든지,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든지, 이런 반건강 상태를 겪고 큰 병으로 가기 때문에 암이 올 때도 하루아침에 암이 오지 않고 반드시 신호를 보내줍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는 이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속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의 두통입니다. 늘 진통제를 통해서만 두통을 해결해야 된다면 이 건강 상태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피나 차 한 잔으로 피로감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서 일상생활, 업무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된다라면 이 피로감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흡연을 해야만 안정이 되는 신경과민 상태입니다. 꼭 담배를 피워야만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이것도 역시 암이 보내는 신호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늘 먹고 있는 약입니다.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고 있는 건강 상태, 암이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을 드신다든지, 혈압 때문에 약을 드신다든지,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의 경우 어떤 약을 꾸준히 복용해 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로는 늘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 잠시라도 긴장을 풀고 웃으면서 즐길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늘 긴장 상태에 있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암세포가 이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증가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따라서 늘 긴장한 상태, 잠시도 이 긴장을 풀고 여유와 느긋함을 즐길 수 없는 상태라면 암이 보내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심각한 갈등 상황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몸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변화, 세포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 상황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척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의 모습과 또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때는 몸이 느끼는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하는 거, 그러지 않은 척하는 거, 이게 심해질수록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바로 암이 보내주는 신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상태, 즉 소중함을 잘 모르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좋아서 기쁘게 해주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소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라면 나의 진짜의 삶과 또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치 갈등 상황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 반드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상태가 암을 유발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고유한 모습이 있고 그 존재로서 사실은 완벽하고 또 소중한 존재이죠. 하지만 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늘 증명하려 애쓴다면 굉장한 이 스트레스와 굉장한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기력이 너무 없는 상태, 그래서 늘 좋은 음식, 보양식 같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미 몸은 기력이 없기 때문에 세포대사, 몸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거죠. 이 상태는 굉장히 영양이 없기 때문에 이 세포가 이 영양을 찾기 위해서 몸 한쪽에서는 무산소 호흡, 혐기성 세포인 암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너무 없는 상태도 역시 암이 보내주는 신호로 인식을 하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매일의 라이프 스타일 또 삼시세끼를 통해서 기력이 있는 상태, 건강한 상태를 만들려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탕을 먹으면 먹을수록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가하고 건강한 세포의 먹이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는 굶주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가공된 설탕은 암세포를 증식시키게 됩니다. 가공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이제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는 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미국 당뇨병 학회 공식 저널인 당뇨 케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분이 영양소로 사용되는 동화작용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형태로 당분을 먹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백미를 많이 먹게 되면 현미에 비해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가 바로 현미에 들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의 경우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이 세포 대사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때는 반드시 비타민 B군이 있는 형태, 통곡식 형태로 드시게 되면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설탕을 포함한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파스타나 또 백미를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B군의 결여로 인해서 이 당분이 제대로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당분은 글리코겐 형태로 또 몸에서 저장이 돼버리죠. 이 글리코겐이 혈관 안에 저장이 되면 이제 고지혈증이 되는 거고, 또 간에 저장이 되면 지방간의 형태가 됩니다. 가공된 설탕을 먹게 되면 암세포의 먹이인 포도당만 계속 공급을 하게 되고 정상세포는 계속 대사를 할 수 있는 영양소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정상세포가 영양을 공급받고 몸 전체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면역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공된 설탕을 먹게 되면 정상세포는 굶고 암세포만 커지기 때문에 가공된 설탕은 전혀 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분이라는 것은 정제된 형태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형태에서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복합 탄수화물, 통곡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또 당분은 당분이 많은 과일과 당분이 많은 당근 같은 채소를 통해서 자연의 전체적인 성분과 함께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형태는 암세포가 이 포도당 대사를 하고 정상세포는 그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정제된 이 설탕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